메디컬인 오늘 함께할 오늘의 주치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손문호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언제 봐도 반가운 얼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늘 든든한 우리 원장님. 한절기 건강관리 잘하고 계시죠? 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런데 요즘 뭐 독감 같은 경우는 계절이라도 타는데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 계절하고 상관없이 정말 최근 들어서 정말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폰 증후군. 요거 정말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것 때문에 병원을 찾는 분들이 좀 많이 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요즘에 그 젊은 학생 포함해서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도 스마트폰 열풍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가을이라고 해서 계절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스마트폰 증후군 같은 경우는 수능일이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네. 시험 성적을 올리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슈 스마트폰 증후군을 관심 갖고 이렇게 들으시면은 성적이 5점 이상은 올라갈 겁니다. 정말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도 그럴 것이 이제 최근 보면 뭐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지금 뭐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뭔가를 보고 또 뭐 튜브 영상도 보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스마트폰이 일상화가 되어서 좀 친숙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 세계 인구 중에 스마트폰 사용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한 77억 인구 중에 한 70억은 사용하지 않을까. 그거는 너무 과다하게 말씀하신 과한 거고, 겁니까? 한 35억 명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TV 시청 시간보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고, 예전에 호모사피엔스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네. 요즘 새로운 신조어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포노사피엔스라는 얘기도 생길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스마트폰 증후군이 많은 새로운 질환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든지 예전에 사용하지 않는 도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새로운 질환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먼저 그러면 좀 스마트폰 증후군이 뭔지 좀 제대로 한번 짚어보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스마트폰 증후군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거북목 증후군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네. 우리 의학적으로는 VDT 증후군, 비주얼 디스플레이 터미널 증후군이라 그래가지고 눈으로 어떤 사고를 한다든지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책상 위에서 많은 일을 하다 보면은 생길 수 있는 경추주의의 질환을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외에 동반된 질환으로서는 뭐 견갑통이라든지 목이 아픈 경추통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방아쇠수지라든지 손목 건초염.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많이 보다 보면은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그 외에 편두통 같은 것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스마트폰 증후군의 대표적인 질환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가장 뭐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게 뭐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 특히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은 50결이라고 해서 어깨 통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나머지 질환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이 거북목 증후군 어떤 건지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머리 무게가 보통 몇 킬로나 될 것 같으세요? 제 머리는 좀 들어있는 게 좀 적어서 예. 한 1kg? 네. 1kg는 너무 작은 거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5kg 정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큰 바위 얼굴이니까 한 7kg 정도 되겠죠. 이제 우리 머리 무게가 보통 1도씩, 10도씩 앞으로 구부러질 때마다 10kg의 무게가 더해진다고 그럽니다. 보통 스마트폰 볼 때 위에서 보는 경우보다는 구부려서 보지 않습니까? 보통 한 60도 정도 구부러지게 되면은 60kg의 머리 무게를 경추의 길이끈이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게중심을 앞으로 쏠리다 보니까 머리를 잡아주고 있는 경추 길이끈이라든가 승모근들이 반복적으로 굳어져 가지고 그 외에 부과되는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질환이 스마트폰 증후군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렇든 뭐 이제 뭐 앞서도 살짝 말씀하셨지만 이 거북목 증후군이 발생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뭐 1차적으로 너무 장기간 스마트폰을 사용함으로 해서 목을 잡아주고 있는 이 뒤에 있는 길이끈이 이완돼서 쉽게 말해서 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구부러지니까 그거에서 부가적인
견갑통이라든가 승모근의 통증이 같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한 2차적으로는 장기간 운전하는 것도 어떤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스마트폰 게임이라든지 컴퓨터를 이용해서 게임을 하면 한 7, 8시간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이라든가 학습 장애 같은 것들이 동반되고 특히 어른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우리 스마트폰을 보면서 주무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증상들이 또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그 거북목 증후군에 뭔가 좀 자가 진단 방법을 알고 있다면 참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스마트폰이라든가 컴퓨터를 사용해서 이렇게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사용 시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보통 내 직업상 한 8시간 이상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거북목 증후군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반복적으로 목에 어깨 걸림이라든지 목에 통증이 있다든지 또 두 번째 목을 뒤로 제꼈을 때 팔저림이라든지 등 뒤에 방사통 같은 게 생기는 경우에 한번 의심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목을 좀 돌릴 때 자꾸 반복적으로 소리가 난다든지 그리고 다음날 피곤한 상태에서 주무시고 나서 두통이라든지 그 외에 목이 뻣뻣하게 굳어지는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 1차적으로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네. 뭐 최근 들어서 내가 기억력을 자꾸 떨어져서 물건을 자꾸 잊어먹는다든지 뭐 대화하는데도 말에 끊김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거북목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되고요. 네. 또한 거북목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너 왜 자꾸 등이 굽었냐 구분 등을 가진 지적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번 거북목 증후군을 본인이 셀프로 진단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어깨가 계속 뭉쳐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좀 거북목이다라고 좀 의심을 해봐요. 그렇죠. 어깨가 굳어지고 뭉쳐지는 거는 기립근이 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기립근이 약해지다 보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승모근들이 과도하게 일을 많이 해서 뭉친 근육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빨리 원장님을 또 내방을 해야 되겠군요. 예, 바로 오셔야죠. 네. 자, 이 거북목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제 즉 비정상적으로 경추의 모양이 변형될 경우 어떤 증상이 좀 있을까요? 제가 오늘 모형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네. 예, 도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인데, 자, 우리 머리는 항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항시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항시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게 기립근이 머리 뒤쪽에서 목을 잡아주고 있고요. 그 외에 승모근이 목하고 어깨 근육을 같이 보완해서 이게 목의 흔들림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경추가 앞으로 빠지게 되면은 뒤에 있는 기립근이 긴장이 많아지겠죠. 예, 그리고 승모근도 자꾸 굳어지고요. 또한 이 머리 흔들림이 계속 되다 보니까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도 있을 수가 있고요. 간혹가다 예민하신 분들은 이명도 증상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사실은 저희과 질환은 아니지만은 안과의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이빨이 아프신 분들도 치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발생 원인을 알아봤으니까 증상도 알아봤고 그렇다면 이제 치료가 중요한 건데 이 거북목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치료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요. 보통 어떤 근육도 1시간 이상 계속 한 자세를 유지하게 되면은 뭉침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작업을 할 때 50분 작업을 하면은 10분 정도는 쉬면서 근육을 조금 풀어줄 수 있는 이렇게 끊어서 생활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고요. 또한 심하게 뭉친 경우에는 정형외과를 방문하셔서 기본적인 물리치료라든가 도수치료로 호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자꾸 일반적인 치료를 해서도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근육에 대해서 초음파로 검사를 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이제 자세 교정으로 통증이 좀 나아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또 어떤 또 치료를 좀 받아야 될까? 수술을 해야 되나요? 자세 교정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일단 병원에 오셔야 되겠죠. 우리가 병원에 오셔서 일단 기본적인 엑스레이를 찍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그게 맞춤형 진료를 하시면 됩니다. 겉에 근육이 뭉쳐져 있다면 겉근육을 좀 풀어주시면 되고요. 심부 근육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경추 기립근을 세우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기본 치료에서 반응을 안 하는 경우에는 초음파, 유도 초음파라 그래서 초음파로
약해진 근육을 확인해서 그 근육을 살려주는 주사요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주사가 그렇게 아프지 않고요. 시간 많이 걸리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 병원에 오셔서 근육 재생술 치료를 받으시면 많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 그 손목 터널 증후군, 예. 이것도 뭐 스마트폰 관련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 사회자님 시계를 차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에 생기는 질환입니다. 손목을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할 때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하는데 사실은 이 손목 안에는 시계줄 모양으로 인대 보호막이 있습니다. 보호막이 있는데 과도하게 손목을 꺾는다든지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은 이 시계줄 안으로 보호막 안으로 지나가는 인대가 부종이 생기거나 염증성 질환이 생겨서 손목을 움직일 때, 손가락을 움직일 때 통증이 생기는 것을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또한 심한 경우에는 손가락을 지배하고 있는 신경까지도 눌려져 갖고 손저림 증상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을 좀 의심해 볼 만한 그런 증상이 있을까요? 스마트폰 증후군이 오늘 주제니까 네.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자꾸 떨어뜨린다든지 네. 아니면 손끝으로 어떤 작업을 할 때 손저림 증상이 있을 때는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하는 테스트로 우리 손목을 이렇게 합장하는 것 같이 오랜 시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손저림 증상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팔렌 테스트라 그래서 오래 이렇게 구부리고 1분간 했을 때 손저림 증상이 생길 때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또 뭐 저림 증상이 있을 때는 손끝으로 반대 손으로 손 중앙을 쳤을 때 손끝으로 저림 증상이 있으면은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판단이 됐다면 좀 어떤 치료법이 필요할까요? 일단 모든 지금 수근관 증후군 같은 경우는 과사용으로 생기는 겁니다. 손목을 내가 쓸 수 있는 양보다 과도하게 사용을 해서 생기는 거고요. 일단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안 쓰는 거겠죠. 그냥 안 쓰는 건 좀 어려우시니까 손목 보호대라든지 지지대를 사용해서 손목을 보호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뭐 병원에 가셔서 수염제라든가 기본적인 물리치료를 받으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그래도 통증이 호전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 외에 적극적인 충격파 치료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직업상 이렇게 좀 손목을 많이 쓰셔야 되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예. 미용업에 계신다든지 뭐 하여튼 뷰티와 관련돼서도 그렇고 그런 분들은 진짜 좀 뭔가 좀 예방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은 아까 과사용으로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손바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저 손끝까지 혈관이 다 지나가지가 않습니다. 여성분들 주무실 때 수면 양말 신고 자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은 손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수면 장갑을 끼고 자는 게 좋습니다. 예, 손을 따뜻하게 하면은 염증성 질환도 혈액이 잘 가게 되면은 많이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일부러 보호대를 사용하기 어렵고 그러시면은 저녁에 주무실 때 수면 장갑 한 2주만 끼고 주무셔도 많이 호전이 되실 겁니다. 예. 그럼 뭐 운동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한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손목 돌리기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뭐 조만한 전구공이라든지 테니스공을 잡으시고 손목을 자꾸 많이 틀어주시면은 이 근육들이 뭉친 근육들이 많이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미용업이라든가 이런 걸 종사하시는 분들이 손목이 아프시다 그러면은 뭐 가위를 잡으시든지 아니면 사과를 하나 잡으시든지 해서 손목 돌리기로 해서 해주시면은 이 근육이 뭉친 근육이 많이 풀어지고 호전이 많이 됩니다. 예. 자, 뭐 저도 그렇지만 잠들기 전에 이제 그 침대 위에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침대 머리맡에서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구부리고 좀 보거든요. 예. 뭐 어떤 무리가 좀 갈까요? 뭐 일단은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아시는 것 같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면은 언제 잠들었는지도 잘 모르고 중간중간에 깨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그 전자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뇌하라든지 귀에 가까운 부분에서 전자파가 많이 나오는 기기를 두게 되면은 건강 상태로 좋지가 않습니다. 또 스마트폰을 좀 시청하게 되면은 옆에서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네. 바른 자세로 주무시지 않고 옆으로 자다 보면은 경추라든가 요추에 어떤 무리를 줘서 다음날 뭉친 근육이 생길 수가 있고요. 뻣뻣한. 제일 중요한 거는 숙면을 못 취하기 때문에 머리에
혈류가 원활하게 공급이 안 돼서 다음날 피곤함을 만성 피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원장님 그 최근에는 스몬비라는 말이 좀 생겨났는데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성한 신조라고 그래요. 그 이제 보행 중에 예.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좀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많죠. 그러다 보면 예. 좀 안전사고도 생기고 위험에 노출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좀 건강에 악영향을 또 미친다고요? 스몬비라는 게 보시면 스마트폰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이어폰을 사용해서 음악까지도 듣는 그렇죠. 가장 많이 있는 데가 어딜 것 같습니까? 스몬비. 스몬비 저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국도 외국? 있지만은 한국이 가장 IT 아하. 인터넷의 어떤 보급률이 높기 때문에 지하철 버스 타면은 거의 예전에는 신문을 봤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전부 스몬비죠. 예. 보시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게 흔들림이라든지 어떤 위험에 반응하기가 또 어렵고 또 걸어가다 보면은 어떤 낙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뭐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거를 무의식중에 건너다가 교통사고 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또 뭐 요즘에는 이런 운전하면서까지도 내비게이션이 필수가 되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같이 보면서 하는 경우가 생기게 돼서 사실은 스몬비 증후군도 문제가 되지만은 그거에 의해서 2차적인 사고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대표적인 질환뿐만이 아니고 이 스마트폰 증후군으로 인한 또 다른 질환이 뭔가 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예, 요즘에 있을까요? 뭐 아까 스몬비도 있고 포노사피엔스도 있고 그러는데 엄지족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 그건 처음 들어봐요. 엄지족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아, 이 예,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에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엄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보내는 걸 엄지족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검지로 하기 때문에 그건 독수리타법이고요. 예,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문자 메시지라든가 사진 촬영을 할 때 거의 엄지 손가락을 많이 사용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세대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특히 엄지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이 손가락을 올려주는 신전근과 굴곡근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증상들이 건초염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앞서 말해주신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엄지손가락에 이제 무리가 가면서 손목 건초염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질환 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손목 건초염은 이 엄지손가락을 보시면 우리 엄지손가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의 역할보다도 이 엄지손가락이 더 중요합니다. 물건을 잡을 때라든지 힘을 줄 때 굉장히 힘을 많이 쓰는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인데 과도하게 손가락을 위로 올린다든지 마찬가지로 내가 쓸 수 있는 양보다 관이 쓰게 되면은 손가락을 움직이는 건초 인대에 무리가 가서 염증 질환이라든지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주로 이 위쪽 손목이 있는 부분에 통증이 생기게 되고요. 그 손가락을 사용할 때마다 통증이 있고 심한 경우에는 결절족이라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손목 건초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손목 건초염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기초 증상들이 좀 있을까요? 뭐 제일 많이 생길 수 있는 게 우리가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라든가 이럴 때 통증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스마트폰을 떨어뜨린다든지 그 외에 손목을 꺾었을 때 특히 운동을 할 때라든가 이럴 때 그 부분에 국소적으로 통증이 많이 생기고 또한 만졌을 때 찢어지는 듯한 어떤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좀 가장 대표적인 치료 방법도 존재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손에 생기는 모든 질환은 제일 중요한 게 안 쓰고 쉬는 게 좋습니다. 손목 보호대를 사용해서 손목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든지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수면 양말, 수면 장갑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국소적으로 계속 아플 때는 충격파 치료라든지 그 외에 그쪽 부분에 유도 초음파를 이용해서 통증 주사 같은 것을 맞아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호전이 안 되고 심한 경우는 수술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좀 그 수술까지 해야 된다고 한다면 뭐 이런 질환들이 좀 완치가 가능한 건가요? 사실은 이 지금 스마트폰 증후군에서 같이 복합돼서 나타나는 증후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에 문제가 있다가 손만 치료하면은 국소적으로 통증은 조금은 완화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 손에 생기는 질환들은 이 승모근이라든가 경추 기립근하고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북목에 대한 치료를 같이 동행해서 같이 병행해서 치료를 받게 되면은 완치가 가능합니다. 예. 자, 원장님 그 손가락에 생기는 그 질환 중에 예. 방아쇠 수지 증후군. 예. 뭐 이게 뭔가요? 네. 뭐 용어가 좀 낯설잖아요. 방아쇠 수지라는 게 우리가 권총을 쏠 때 두 네. 번째 손가락하고 엄지하고 같이 사용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에 굴곡근에 문제가 있어서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를 방아쇠 수지라고 합니다. 아까 손목 권초염은 엄지손가락을 올릴 때 생기는 이쪽 신전근에 문제가 생기는 거를 권초염이라고 하고요. 방아쇠 수지는 손가락을 구부리는 굴곡근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거를 방아쇠 수지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가 손에 이렇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굴곡근 안에는 반지 모양의 막이 있습니다. 막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집을 수 있고 손가락에 악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그 링이 그다음에 그 주위에 그 인대가 두꺼워져서 그 생기는 게 방아쇠 수지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방아쇠 수지 증후군의 올바른 치료법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방아쇠 수지 증후군 손가락 말추지다 보니까 네. 손가락 끝으로 혈액순환이 떨어져서 2차적으로 아침 일어났을 때 뻣뻣한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방법은 손을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수면 장갑을 끼고 뭐 약국에서 뭐 1,000원짜리 면장갑 하나 사셔갖고서 저녁에 끼고 자는 습관을 들이시면 되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한 이런 결절종이라든가 손가락에 국소적인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검사를 받으시고 통증 주사라든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면은 대부분 많이 호전이 되고요. 간혹 가다가 방아쇠 수지가 고정형으로 꺾여져 갖고서 안 펴지는 경우가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수부외과에서 수술을 하셔서 그 부분은 링 있는 부분을 절개하시면은 호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아무래도 이 모든 질환들의 원인 이게 예. 바로 이제 그 스마트폰의 잘못된 사용 그리고 또 이제 과도한 사용 뭐 이런 예. 것들이 주된 원인일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 이제 올바른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그런 자세 예. 뭐 이런 게 있다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 가장 어려운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모든 질환의 원인은 잘못된 스마트폰의 사용이고 네. 반복적으로 틀어짐으로 생기는 질환입니다. 자, 스마트폰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양손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양손으로 꼭 잡으시고 할 때 책상이라든지 이런 데 팔을 대시고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목을 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꾸 구부리게 되면은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꾸 구부러지기 때문에 15도 정도 아래에서 쳐다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명 네. 폰짱 각도라고 명명을 폰짱 했습니다. 각도. 예. 폰의 폰짱. 예, 폰이 그렇죠. 가장 그렇죠. 가장 좋은 목에 자세. 부담이 네. 안 가는 자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양손을 사용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지지대가 있는데 팔목을 지지를 하고 목을 피고 15도 아래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사용하시면은 경추도 편해지고 말씀드렸던 부가적인 증상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뭐 질환을 대비하는 거는 예방밖에 없고 예, 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점은 잘 기억하셔서 예, 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추 건강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올바른 스트레칭 뭐 방법이나 그런 운동들 좀 있을까요? 제가 쓴 책에도 아마 네. 여러 가지 치료 운동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기회 되시면은 한번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SNS에도 그 일명 나비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비 운동은 사실 이 기립근의 운동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기립근을 운동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사진 따라해 보시죠. 뭐, 손 양쪽 손가락을 깍지를 끼셔가지고 목 뒤에 이렇게 옷이 작아서 지금 그렇습니까? 네. 내셔가지고 목을 뒤로 미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립근에 힘이 많이 주어지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한 10초간 숨을 참은 상태에서 쭉 밀게 되시면은 경추 기립근이 긴장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시고 10초 하신 다음에 팔을 좀 털어주시고 네. 나비하고 똑같이 털어주시면은 네. 경추 기립근도 예방할 수 있고 승모근 굳은 것도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비 운동을 하시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외에 사실 경추 기립근이 허리 요추까지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집에서 누워서 운동을 하실 경우에는 요추 신전 운동이라 그래서 배를 깔고 누우셔가지고 허리를 세워주는 운동을 해주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그렇군요. 예. 자, 지금까지 손문호 원장님과 함께 스마트폰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명쾌한 해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마트폰은 이미 우리 사회에 우리의 삶에 아주 깊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물론 삶의 편리함을 높여줄 아주 유용한 또 훌륭한 기계지만 과도한 사용은 우리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디컬인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